지금까지 2개 영상에 걸쳐서 삼성전자의 폼팩터 혁명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팩터 혁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얘기해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죠. 스마트폰은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전자기기입니다. 가성비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 얘기를 조합해보면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문제는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의 가격입니다. 사실 폴더블 스마트폰은 일반 바형 스마트폰과 비교해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일반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비싸니까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무작정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아이폰의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가격인데, 가격마저 아이폰과 비슷해지거나 심지어 비싸진다면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죠. 저는 2009년에 넥서스 S부터 시작해서 15년이 넘게 삼성폰만 써온 소위 삼엽충이거든요. 그런데 저 같아도 만약에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비싸다? 그랬으면 최소한 한 번쯤은 아이폰으로 넘어갔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이외의 부분에서도 원가 절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Z 플립 5와 출고 가격이 비슷한 갤럭시 S23 플러스를 비교해보면 출고 가격은 비슷한데 성능은 전체적으로 플립 5가 조금 처지는 느낌이거든요. 플립 5는 후면 듀얼 카메라에 메인 카메라 화소는 1200만, 하지만 갤럭시 S23 플러스는 후면 트리플 카메라에 메인 카메라 화소는 무려 5000만 화소입니다. 배터리 용량도 플립 5는 3700mAh인데 갤럭시 S23 플러스는 4700mAh. 지문 인식 방식도 플립 5는 버튼 방식이지만 S23 플러스는 좀 더 비싼 디스플레이 내장 방식으로 되어 있죠. 문제는 이런 방식의 원가 절감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폼팩터 혁명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봅시다. 소비자는 앞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두고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대신에 같은 가격의 다른 스마트폰보다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폰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폴더블 시리즈 전체에 접히긴 하지만 사양은 좀 이런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플립 3, 4의 사용자들 가운데 스마트폰의 성능 자체에 불만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드물지 않았죠. 삼성전자로서는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이 일반 스마트폰보다 원가가 높은 것은 당연한데 가격을 높이자니 애플과 경쟁에서 밀릴 것 같고 원가를 낮추자니 성능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폴더블 디스플레이 가격이 계속 싸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일반 디스플레이보다는 비싸고 그 밖에 바형 스마트폰에는 필요 없는 힌지 부품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원가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저는 해답을 바로 엑시노스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AP는 디스플레이 못지않게 스마트폰의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부품이죠. 그리고 퀄컴에서 스냅드래곤을 사오는 것과 비교해 삼성전자에서 직접 엑시노스를 생산해 탑재한다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훨씬 좋은 성능의 AP를 스마트폰에 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엑시노스 그 자체죠.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엑시노스가 탑재돼서 출시될 때마다 이런저런 성능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시리즈부터는 엑시노스를 쓰지 않고 전량 스냅드래곤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엑시노스가 빠진 갤럭시 S23 시리즈는 간만에 나온 삼성전자의 명작 스마트폰으로 친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엑시노스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는 내년 초에 공개될 갤럭시 S24 시리즈에 다시 한번 엑시노스를 탑재하기로 결정했죠. 엑시노스로서는 사실상 최후의 실험대 앞에 선 셈입니다. 사실 갤럭시 S23 시리즈부터는 퀄컴이 아예 대놓고 갤럭시 전용 스냅드래곤을 삼성전자에 팔기 시작했거든요. 갤럭시 전용 AP를 공급받을 곳이 있는 이상 만약 갤럭시 S24에서도 엑시노스가 제대로 된 성능을 내주지 못한다면 삼성전자로서는 엑시노스를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겠죠. 물론 엑시노스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미디어텍 등의 회사처럼 엑시노스를 보급형 스마트폰 전용 AP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원가 관리 난도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결국 갤럭시 S24 시리즈의 엑시노스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냐에 따라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엑시노스 시리즈를 밀고 나갈 것인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의 성능을 크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엑시노스는 사실 폴더블 스마트폰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닙니다. 엑시노스는 삼성전자가 설계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기업도 팹리스 기업도 아닌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서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 그 한 축 가운데 하나인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바로 엑시노스가 책임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 엑시노스의 부활은 폴더블 스마트폰의 원가 관리에도
또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서는데도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갤럭시 S24에 탑재되는 엑시노스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AP 설계 사업을 관짝으로 몰아넣고 마지막 못을 박은 졸작으로 남게 될지, 아니면 삼성전자 LSI 사업부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남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쪽으로 남든 삼성전자에게 참 기념비적인 AP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해 보이네요.